재미와 흥미를 더한 낮과 밤이 다른 그녀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단 3화만을 남겨놓았는데요. 13화에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좀 아쉬운 부분은 13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지웅이 임순의 정체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쯤 되면 알겠지 했는데 말이죠. 이제서야 미진과 임순의 정체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말 저렇게 눈썰미가 없어서 수사는 어떻게 하나 싶습니다. 주말에 미진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는 지웅인데요.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온갖 핑계를 대며 저녁 시간에 만나자고 하죠.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지웅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14화 예고편에서는 미진의 집을 찾아가는 지웅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임순에 대해서 미진 엄마한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임순 엄마는 우리 임순이를 어떻게 아냐고 놀라서 물어보는데요. 지웅은 임순이 실종된 미진의 이모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웅 입장에서 현재의 임순은 누구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텐데요. 예고편에서 임순과 대면한 지웅이 정체가 뭐냐고 물어보죠.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숨길 수만은 없는 미진일 텐데요. 미진이 낮과 밤이 바뀌는 자신의 모습을 지웅한테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철규가 왜 진범이 아닌지, 자신을 왜 납치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든 상황을 설명해주게 될 텐데요. 그 또한 살인범이 아니라 피해자 가족으로서 20년 동안 범인을 잡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다고 설명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임순과 수감되어 있는 백철규의 도움을 받아 지웅은 본격적인 살인범 검거에 나설 것 같습니다. 백철규는 펜타닐 유통 혐의와 미진 납치로 인해 현장에서 체포되어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백철규가 살인범이 될 수 없는 이유와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바로 백철규는 오랫동안 파킨슨병을 앓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오래전 수술을 할 수 없게 되어 병원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한 파킨슨병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살인범이 아닌 이유 또한 이것으로 보이는데요. 고나 흔히 납치되어 살해되던 날 화동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파킨슨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화동병원 사람들도 백철규가 파킨슨병인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는 자신의 병을 남들에게 숨기기 위해 다른 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병원에서 나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 또한 있으나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그가 도끼로 잔인하게 살인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이 말인즉슨 진짜 연쇄살인범은 백철규가 아닌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깜짝 놀랄 만한 나오키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고원이라는 차장검사 사무실에는 연이은 투서가 들어오는데요. 내용인즉슨 인턴 중 신분을 속이고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다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고원은 투서 넣는 사람을 잡기 위해 점심시간에 사무실에 잠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그 사람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청소부 아주머니였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임순 또한 고원이 가지고 있는 투서를 보게 되는데요. 임순은 투서를 넣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죠. 하지만 아주머니는 오래전 함께 일하던 사람의 부탁으로 투서를 사무실에 넣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진짜 투서를 쓴 사람의 주소를 받아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에게서 정말 놀랄만한 사실을 듣게 되는데요. 바로 투서 속의 주인공은 당연히 임순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따로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은 바로 인턴 나오키 여사였던 것입니다. 고원과 임순은 이 사실에 말문이 막히는데요. 아주머니는 현재 나오키는 진짜 나오키가 아니라고 말하며 나오키의 얼굴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오키는 어디에 있고 현재 나오키는 누구인 걸까요? 혹시 진짜 나오키는 임순처럼 실종자일까요? 진범을 잡기 위해서는 백철규의 입을 열어 그의 진술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지만 그는 개검사의 그 어떤 협박과 회유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대신 임순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현재로서는 입을 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결국 개검사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백철규를 만난 임수는 자신이 살해범에게서 특이한 향을 맡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그 향의 정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하죠. 백철규는 그 향을 찾지 못한다면 범인도 잡을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임수는 자신이 살인범의 목격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찾아오게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철규는 임순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되고 결국 두 사람은 공조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24년 전 사건 발생 직후부터 약거래 리스트를 전달해주죠. 이후 백철규는 임순이 한 말을 곰곰이 되씹어 보는데요. 그리고 특이한 방향제라는 말에 머릿속에 뭔가 불현듯 떠오른 듯 합니다. 어쩌면 백철규는 진범이 누구인지 알아낸 것 같은데요. 특이한 방향제라는 것에 반응을 했다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이제 진범을 잡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이는데요. 그는 임순을 불러 진범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려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철규에게서 받은 리스트에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바로 24년 전에 펜타닐을 거래하던 공은심이 있었는데요. 그런 그가 한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공기철로 개명 후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고나 흔살해 사건 전에 다시 거래를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거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을 다시 공급받는다는 것 또한 이례적이죠. 그렇다는 건 약 공급상과 어떤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펜타닐을 유통시킨 건 화동병원이었고 명목상 원장은 백철규이지만 실제로 병원을 움직이는 건 다른 사람이죠. 이는 백철규도 인정한 사실이었는데요. 그가 현재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은심과 공기철은 동일 인물의 여자입니다. 그리고 공기철은 현재 인턴으로 있는 나오키인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나오키는 왜 서한지청에 들어온 것일까요? 그리고 왜 자신의 이름인 공기철이 아닌 나오키의 이름을 사용한 것일까요? 투서를 한 사람에 의하면 나오키는 분명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즉 돈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투서를 넣은 아주머니가 분노한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이죠. 자신들한테는 이 일자리가 너무나 소중한데 그런 일자리가 필요도 없는 그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더 이상한 건 실제 근무자가 나오키가 아니었던 것이죠. 혹시 등잔 밑이 어둡듯이 현재 진행되는 수사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였을까요? 단순한 일자리가 목적이었다면 검사가 있는 서한지청에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연쇄살인범이 나오키인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나오키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그런데 일전에도 나오고 예고편에서도 잠깐 보여줬지만 살인범의 얼굴은 분명 나이가 든 남자로 보이죠. 피부도 좋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외형은 키가 커 보이고 호리호리한 스타일로 보이죠. 물론 60대인 나오키가 화장을 지웠을 경우 이 얼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백철규가 임순이 말한 특이한 향을 기억해냈다는 것은 분명 백철규와 가까이 있는 누군가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좁혀서 화동병원 관계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망자들의 시체가 화동병원 뒷산에 있다고 나온 것으로 보아 분명 화동병원이랑은 어떤 연관이 있어 보이죠. 즉 나오키는 단순한 공조자이고 실제 살인범은 화동병원을 움직이는 진짜 실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백철규가 자신은 허울뿐인 명예원장이고 실질적인 경영은 손 놓은 지 오래라는 이 말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실세는 약 중독자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 실세 정도면 수사 정보를 포함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계지웅은 자신이 서한지청에 내려온 시점에 다시 이전과 같은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는데요. 이것 또한 우연인지 아니면 오래전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사이코패스 같은 악마의 계략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